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현재 리버풀의 분위기는 어수선 그 자체입니다. 임시 단장으로 온 슈마트케의 활약은 보이지 않고 심지어 그간 리버풀이 보였던 행보와 정반대의 카이세도 1억 1000만 파운드 비드부터 시작, 라비아에 대해서는 5천만 파운드가 지나치게 비싸다 판단해 놓고는 뒷북으로 6천만 파운드를 비드하려는 계획을 구성. 당장 한두 명의 영입이 시즌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영입 부분에서든 경기력 부분에서든 내부 외부 분위기에서든 시즌이 시작된 시점에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리버풀을 감싸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오늘은 현재 리버풀의 상황, 단장, 감독, 구단, 내부적으로 오가고 있는 여러 썰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전반적인 과정을 보시면 현재 단장 그리고 리버풀의 방식이 잘못되었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알리스터 영입은 줄리안 워드의 마지막 작품이니 언급하지 않고 슈마트케가 온 이후부터 발생한 굵직한 사건들을 살펴봅시다. 소보슬라이 바이아웃 발동, 영입, 핸더슨 파비뉴 방출, 이적료 발생, 라비아 큰 관심, 연속적인 비드, 요구액 5천만 파운드에 대해서는 고민, 카이세도 1억 1100만 파운드 깜짝 비드, 카이세도 거절, 첼시 1억 1500만 파운드 비드 합의, 라비아 첼시 5500만 파운드 비드, 첼시 이적 합의, 라비아 5000만 파운드 비드 계획 설정, 하지만 이미 첼시와 합의. 그러고 지금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2번 핸더슨 파비뉴 방출 과정, 4번 카이세도 1억 1100만 파운드 비드 과정, 7번 라비아 6천만 파운드 비드 계획 설정. 여기서 이미 리버풀의 이적 시장 방향성은 잘못되었다. 2번부터 살펴보시죠. 핸더슨 파비뉴의 이탈 자체만 봤을 때는 마냥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안책만 바로 있었다면 이 선수들을 판매하며 발생한 이적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다줄 선수가 합류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대체자가 오질 않았습니다. 핸더슨 포지션은 알리스터나 소보슬라이 그리고 엘리엇이 커버할 수 있다 해도 온전한 6번, 수비적인 6번을 볼 수 있는 파비뉴의 이탈을 그냥 쳐다보면서 새로운 수비형 미드필더를 데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아니야, 라비아 데려오려 하고 있잖아. 애초에 라비아는 파비뉴를 레귤러 멤버로 인식한 상황 속에서 성장 자원으로 분류한 선수였습니다. 한마디로 라비아를 노리고 있던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그런데 뒤에서 레귤러급 6번을 보고 있지 않았다는 게 현실이다. 여기서 그간의 리버풀과는 너무 다른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간 리버풀이 진행해왔던 방출 영입 과정을 보시면 선 방출 없이 영입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예 새로운 포지션에서의 보강은 엠바고로 이루어졌으며 그토록 답답해했던 미드필더 보강조차도 선 방출이 없으니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 방출을 했음에도 곧바로 영입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간 선 방출 이후 보강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던 리버풀이 레귤러 6번을 보내놓고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디오 마네가 나가는 과정에서도 나가기 전에 루이스 디아스를 데려왔고, 마네가 나가고 피르미노 대체 자원 얘기가 나왔을 때 누네스 영입 이후 겨울 이적 시장에서 학포도 영입했습니다. 제가 적어도 리버풀 보드진을 믿고 있었던 이유는 방출한 다음 영입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놓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는 스쿼드에서 레귤러 6번 파비뉴를 판매하고 곧바로 영입 발표가 없다? 이거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다음으로 4번 카이세도 1억 1100만 파운드 비드. 저를 포함한 모든 리버풀 팬들은 리그 베스트급 활약을 보인 카이세도에게 비드했다는 소식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지만 과정을 보면 아주 끔찍합니다. 그간 리버풀이 마음에 드는 선수가 나타나면 금액 상관없이 비드를 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사실 카이세도 1억 1100만 파운드라는 금액이 말도 안 되는 오버페이지만 그만큼 내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라서 금액적으로 이러한 지출을 한다는 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스카우트하고 선수 개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영입 마무리 단계에서 높은 금액을 비드하여 라이벌 팀을 제쳤던 방식과는 다르게 카이세도의 마음을 온전히 돌리지 못한 상황 속에서 비드 금액만 높였습니다. 물론 개인 협상을 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일부분 개인 협상을 하면서 감독과 통화도 했을 거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리버풀이 큰 금액을 비드했던 과거의 행적을 봤을 때 언제나 개인 협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반다이크, 파비뉴, 알리송, 케이타, 디아스, 조타, 누네스, 학포 어느 선수를 데려오든 간에 구단 간의 이적료로 조금 늦는 경우는 있어도 단 한 번도 개인 협상을 완벽히 소화해내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구단 합의부터 완성짓는 케이스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카이세도 비드가 1티어 기자들로부터 쏟아지는 순간 리버풀이 뒤에서 개인 협상을 거의 끝내놨던 거구나. 와, 이런 야망을 뒤에서 몰래 숨기고 있었어? 귀엽네 리버풀. 그런데 개인 협상을 100% 완료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구단 합의 끝? 그렇다면 리버풀 내부에서는 카이세도에 대한 관심을 갑작스럽게 보인 거구나. 즉 파비뉴에 대한 대체 자원을 물색했으나 찾지 못했고 에라 모르겠다 카이세도 돈 찍누 가자 이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구나. 여기서부터 리버풀의 6번 영입은 망가졌다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도박을 행한 것이고 도박에 실패하며 전체 언론에 리버풀이 6번 포지션 보강에 급하다는 것을 널리 알렸습니다. 카이세도에게 1억 1,100만 파운드를 비드할 만큼의 자금도 넉넉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속 공들이고 있던 라비아보다 카이세도를 선호하는 것을 알렸습니다. 사우스햄튼에게는 1,000만 파운드, 500만 파운드 아껴가고 있는데 카이세도는 리그 레코드를 비드했습니다. 리버풀 내부에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든지 간에 이적 시장은 한 번의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나비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데 나비의 작은 날갯짓 정도가 아니라 익룡의 날갯짓 마냥 큰 파장을 일으켜버렸습니다. 카이세도 딜 폭발, 라비아 딜 폭발. 그래, 갑작스럽게 카이세도를 노렸지만 그만큼 야망이 있었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해줄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라비아도 원래 비싸기도 했고 카이세도도 말도 안 되게 비쌌잖아. 그런데 7번 라비아 6천만 파운드 비드 계획. 몇몇 기자들로부터는 구단과 6천만 파운드 합의를 보았다 했지만 리버풀 내부 기자인 폴 조이스는 6천만 파운드 지불 계획은 있었으나 선수가 이미 첼시를 선호했다. 여기서 한 번 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간의 리버풀 방식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리버풀이 아무리 돈을 아낀다고 한들 간간히 영입되는 선수들에게 큰 금액이 측정된 것은 해당 선수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이 명확히 있었기 때문이죠. 리버풀이 데려온 대다수의 선수들을 보시면 그렇게 실패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몇몇 사례는 존재하지만 리버풀만큼 영입 성공률이 높은 구단은 드뭅니다. 한마디로 자체적으로 선수에 대한 평가가 냉정하게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팬들이 영입해달라고 외치든 뭐하든 간에 내부적으로 평가했을 때 옳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행동했던 게 리버풀 보드진입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던 거고요. 따라서 라비아를 두고 5천만 파운드의 금액이 비싸서 머뭇거린 행동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단 내부적으로 측정한 선수의 가치가 있을 거라서 그 기준에 맞게 행동한 것이라면 5천만 파운드 비드 안 하고 라비아를 놓치는 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원칙이 있고 이에 맞게 행동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5천만 파운드도 비싸다 하던 입장에서 6천만 파운드 비드를 준비해?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얘네 준비 안 했네.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네. 위에서 나온 일처리 방식에서는 의심을 했고 여기서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요약해보면 리버풀은 핸더슨 파비뉴의 이탈을 아예 예상하지 못했다.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는 이적 시장에서 핸더슨 파비뉴의 공백을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 카이세도 비드 과정, 라비아 6천만 파운드 비드 과정 속 리버풀은 전체 시스템에서도 망가져 있다. 시스템이 없을 수도 있다. 슈마트케는 당연히 끝났고 다가올 겨울 이적 시장을 앞두고 디렉터 선임 못하면 큰일 난다. 다음으로 스포츠 디렉터. 결국 돌고 돌아서 지난해 줄리안 워드가 팀을 떠난다 언급했을 때 제이미 캐러거가 표한 의문을 다시 되짚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마이클 에드워즈, 줄리안 워드가 팀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을 들어야만 합니다. 공교롭게도 핸더슨의 장기 재계약이 성사된 이후 마이클 에드워즈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발표된 다음 2021년 팀을 떠났습니다. 에드워즈의 자리를 이어받은 줄리안 워드 또한 누네스 영입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이후 11월 리버풀을 떠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제이미 캐러거는 리버풀의 스포츠 디렉터들이 현 페네이 스포츠 그룹의 지휘 아래 정확히 반대되는 행동을 통해 영입을 하는 과정 속 문제가 발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마디로 스포츠 디렉터, 즉 단장의 잘못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반대되는 행동이 발생하는 이 구조에 대한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제 당장 임시직 슈마트케가 떠나면 리버풀은 거의 2년간 4명의 디렉터가 오가는 것입니다. 스쿼드 운영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선수 영입, 관리하는 스포츠 디렉터 자리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분명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현 시점 클롭에 대한 비판 여론이 슬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지금은 클롭의 영향력에 대해 많이들 의구심을 품고 있거든요. 하지만 또 한편 스포츠 디렉터와 클롭 간의 충돌에서 나왔던 몇몇 사건들을 보시면 팬들 입장에서는 한쪽이 온전히 옳다라고 얘기하기 힘들 겁니다. 크게는 이처럼 두 가지 사건, 핸더슨 밀너 재계약, 티아고 영입. 결국 에드워즈가 리버풀을 나가게 된 가장 큰 이슈는 핸더슨 밀너 재계약 그리고 티아고 알칸타라 영입으로 좁혀집니다. 워드의 경우도 애초에 에드워즈와 함께 10년간 리버풀에서 일을 했던 터라 워드가 리버풀을 떠난 것마저도 에드워즈와 비슷한 가치관 때문이지 않을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핸더슨의 재계약 이슈를 보시면 팬들 입장에서는 핸더슨과 같은 레전드를 지키는 게 당연하다. 금액 적당히 주고
계약 이끌어내라. 그렇지만 지금까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움직였던 에드워즈 입장에서는 핸더슨 장기 재계약 그리고 티아고 알칸타라 영입은 꽤나 모순적입니다. 30대에 접어드는 선수에게 장기 재계약은 옳지 않다. 30대에 접어드는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젊고 유망한 자원을 적절한 가치에 데려와서 성장, 판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냥 모든 부분에서 리버풀의 행보와 반대에 해당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입김에는 클롭의 영향력이 지대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핸더슨의 장기 재계약은 클롭이 만들어냈다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2020년으로 돌아가서 핸더슨 재계약, 티아고 알칸타라 영입, 여러분들은 반대할 수 있었나요? 핸더슨에게 보장 2년, 1년 추가 옵션 계약, 티아고 알칸타라 영입 포기, 이 소식이 들려왔다면 누구를 비판했을 것인가요? 에드워즈에게 비판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결과는 아이러니하죠.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핸더슨은 정말 팀을 나가버렸고 티아고는 첫 해를 제외하면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 출전도 못했습니다. 냉정하게 핸더슨과 2년 보장 계약, 티아고 알칸타라 영입 포기, 이 두 가지 방향이 팀에게는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클롭을 비난하는 것은 또 말도 안 됩니다. 클롭이라는 인물이 있기에 선수들이 리버풀로 오는 것이지 단장의 말만 들으면서 리버풀로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감독과 단장 간의 호흡이 알맞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미 떠나버린 마이클 에드워즈, 줄리안 워드를 그리워하며 시간을 보낼 수는 없으니 향후 클롭의 단점을 보완해줄 만한 디렉터 선임이 간절하다. 애초에 이 세상은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고 이득만 챙길 수 있는 사회는 아니니까요. 남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비드를 통해 패닉바이를 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구성해놓은 리스트 안에 있는 선수를 데려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